이렇게 새로 경기장을 짓자고 역사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진짜 훌륭한 거죠. 정말 훌륭한 건축은 그렇게 배경을 잘 쓰고 기존에 있었던 컨텍스트를 잘 쓰는, 더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게 풍수지리지 뭐. 그거잖아요. 우린 좀 달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지금 스페인 세고비아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파리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제 파리에서 봐야 될 만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올림픽 하는데요. 선수촌하고 수영센터를 제외한 95%의 시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건물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올림픽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건데, 올림픽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 건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많은 올림픽 시설들, 월드컵도 마찬가지고요. 월드컵에서도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어떠한 월드컵 경기장은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다음에 그걸 해체해서 딴 데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리사이클링 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올림픽 포스터인데요. 이 에르메스가 스카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스카프 디자인하시는 그 디자이너 분이 이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봤는데 진짜 엄청 화려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파리스럽고, 이거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의 포스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던 건데, 세느강에서 개막식 그걸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세느강 수질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거 갖고 큰 이슈가 돼서 이걸 진행할지 말지, 수영 경기를 여기서 할지 말지 나중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파리라는 도시는 사실은 가장 특징적인 게, 서울에는 한강이 관통을 해서 간다면 파리는 세느강이 지나가죠. 근데 강폭은 서울에 있는 한강보다는 훨씬 더 좁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역사상 최초의 야외 개막식을 한다고 해요.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걸 기획하신 분이 진짜 머리 잘 쓰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세느강가를 통해서 양쪽으로 스테디움 시트 같은 걸 만들면은 이게 마주봐도 상대방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공간이, 그 세느강 공간이 정말 되게 훌륭한 경기장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거기다가 다리가 또 수십 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리 위에 또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거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세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메라를 잡았을 때 에펠탑이 배경으로 딱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되게 멋있는 그런 그 올림픽 개막식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파리에 가면은 사실은 당연히 꼭 봐야 되는 거가 에펠탑이죠. 이게 18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그런 건축 기념물이고요. 또 그때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기념해서 만들었고, 이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어디서 무슨 돈을 받아가지고 정부 돈으로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이 건축비를 다 계산을 해서 당시로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저 높이까지 올라가는 건축물을 계획한 거거든요. 저 높이를 만드는데 썼던 쇠를 다 녹이면은 몇 인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재료를 갖고서 최고의 높이를 만든 거죠. 그리고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서 이거를 사업을 한 겁니다. 되게 성공적으로 됐죠. 에펠탑 앞에 그 마르스 광장이 뭐 잔디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가 비치발리볼 경기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정말 기발한. 저는 이 올림픽 기획하신 분이 되게 스마트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리 올림픽 그러면은 다른 올림픽과는 다르게 파리 곳곳에 랜드마크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용해서 도시 공간이 많은데 그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경기장으로 쓰고 동시에 자기네 도시 전체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네요. 그 뒤쪽에 세워진 마르스 아레나는 유도하고 레슬링을 한다고 하고요. 임시로 지어지는 건축물로 목재 구조체로 지어졌다. 제가 셜록 홈즈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현대 사회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 목구조이기 때문에 그 목재 구조체로 지어진 저 유도 레슬링 경기장 마르스 아레나를 그 에펠탑 축선상에다가 또 멋있게 짓는다고 하네요. 이게 좋은 게 목구조로 저걸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해체한 다음에 다른 데다가 다시 조립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건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안에 뭐 근사하네요. 보통 에펠탑을 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위치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 건너편에 있는 샤유 궁전 앞에 그 트로카데라 광장, 이거 저 존윅 4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곳이 1937년 국제 박람회를 위해 재건된 궁전인데 나토의 임시 본부로도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해요. 다 여기서 사진 찍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모든 메달리스트들을 기념하는 챔피언스 파크로 변모한다고 합니다. 끝내주는데. 아까 보시면은 그 발리볼 경기장도 딱 이 에펠탑이 정면으로 보이는 그 축선상 가운데에다 경기장을 놓고 양쪽으로 마주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유도 레슬링 경기장은 딱 십자 모양으로 돼서 그 축선상에 또 건물을 배치를 했죠. 이게 뭐 위치 선정으로 거의 50점 먹고 들어가는 경기장인데요. 그랑팔레는 되게 유명한 그런 전시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아트 바젤 같은 것도 열리기도 하고 9월 달에 아마 열릴 거예요. 근데 이게 펜싱과 태권도 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여기가. 이거는 1900년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명한 게 이제 유리천장 때문에 유명한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한다면은 1851년도에 런던에 지어진 수정궁이 그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파리 엑스포가 열리는 건데, 그 파리 엑스포 열릴 때 이 그랑팔레를 만들어서 수정궁 비슷한 걸 하나 만들고, 사이즈는 훨씬 작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높이를 승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에펠탑을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태권도를 하니까 금메달이 기대되는 그런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기서 과거에 태권도를 진행했던 적이 있네요. 야, 이번 올림픽은 이 카메라 찍으면은 배경으로 나오는 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 다른 올림픽이라. 야, 부럽네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건축 공간과 도시 공간이 많다라는 거가, 우리나라가 진짜 거의 금메달 확보해 놓고서 시작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그게 펼쳐지는 데가 앵발리드 광장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군 병원으로 맨 처음에 지어졌다가 현재는 군사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건물인데,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야, 기가 막히네. 그냥 뭐 중계할 때 사진 찍으면 그냥 다 완전 세팅이, 와, 풍수지리를 잘 이용했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풍수지리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어떤 지리적 요소들을 잘 이용하는 게 풍수지리잖아요. 이런 게 풍수지리지 뭐. 그리고 여기서 경기하는 이 선수들도 상당히 뭔가 약간 고취될 것 같아요. 이게 업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에펠탑 앞에 그 비치발리 경기장도 그렇고 여기 양궁 경기장도 그렇고, 항상 보면 좌우 대칭의 공간의 센터에서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좌우 대칭으로 스테디움 싯도 항상 만들고, 스테디움에서 사람들 쳐다보는 거에서 뛰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인데, 그게 훨씬 더 강조될 것 같아요. 여기서 딱 경기를 하게 되면은 삼삼 농구하고 브레이킹 댄스하고 BMX 프리스타일,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 경기가 펼쳐지는 게 콩코르드 광장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곳이죠. 루브르 박물관하고 개선문 사이에 있죠. 이게 이 콩코르드 광장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된 곳이죠. 이 오벨리스크는 19세기에 이집트에게서 선물 받은 겁니다. 훔쳐갖고 온 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걸로 돼서 아직도 계속 여기 있는 거죠. 기가 막히네. 저기서 스케이트보드 할 때도 딱 카메라 찍으면 뒤에 오벨리스크 딱 있는 거 아니야.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승마와 근대 5종이 펼쳐집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 전웅태 선수가 출전하는 근대 5종입니다. 근대 5종이라는 거는 펜싱, 수영, 승마, 사격, 육상, 크로스컨트리 5가지 종목을 연이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종목인데? 전웅태 선수 이걸 다 잘한다는 얘기 아니야? 멋진데? 근데 나 걱정돼. 물론 파리가 비가 안 오는 그런 계절이긴 한데 7월 달이 요즘 되게 덥거든요. 근데 이 땡볕에 지붕도 없어.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새로 경기장을 짓자고 역사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진짜 훌륭한 거죠. 진짜 훌륭한 건축은요,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는 건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걸 잘하죠. 건축물 자체는 엄청나게 웅장하지는 않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경복궁 같은 경우에 그 건물이 딱 들어서고 나면은 우리가 마당에서 봤을 때 그 뒤에 있는 인왕산하고 북악산이 쫙 있잖아요. 그 산세를 배경으로 딱 배후에 후광으로 안고서 그 건축물이 서 있기 때문에 건물이 훨씬 돋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훌륭한 건축은 그렇게 배경을 잘 쓰고 기존에 있었던 컨텍스트를 잘 쓰는, 더 이용하는 건데, 이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에펠탑, 뭐 콩코르드 광장, 베르사유 궁전, 그랑팔레, 이런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그뿐만 아니고 세느강이라고 하는 자연 경관까지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연출을 한다는 거는 진짜 훌륭한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잖아요. 우린 좀 달라. 그게 좀 부러운 것 같아요. 바로 이전 올림픽이 어디였죠? 도쿄올림픽이었죠. 사실은 도쿄도 내세울 것들이 꽤 있었을 건데, 거기도 뭐 전쟁 때 다 초토화되고서 만들어진 거라서, 근데 뭐 거기 있는 그 신궁이나 뭐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도쿄 사람들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자랑스럽게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했지만은 우리는 아무 컨텍스트가 없었으니까 잠실 벌판에다 새로 다 지어서 했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쨌든 한강은 이용하고 싶었고 그 당시 한강에 올림픽대로를 만들고 한강 물도 깨끗하게 만들면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배가 이렇게 뭐 둥둥 북소리 내면서 한강에서 이렇게 오는 뭐 그런 걸 연출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개막식에 쓰겠다는 생각은 하지는 못했던 거죠. 대단하네요, 이건. 유일하게 새로 지어지는 경기장, 이것도 목재 구조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쿠아 센터인데 김우민 선수하고 황선우 선수가 수영의 장단거리에서 출전을 하니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요즘 대세는 목 구조예요. 대회 후에는 공공 수영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2개를 설계를 해서 하나는 지어졌고요. 하나는 지금 공사 중인데, 이 수영장을 지을 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대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어렵고 거기가 되게 습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습도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는 설비 문제가 되게 또 중요합니다. 세네강 개막식이 진짜 압권일 것 같네요.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은 그 보스턴에 저희가 조정 경기를 찰스강에서 하거든요. 또 뭐 하버드하고 MIT 뭐 예일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비리그 뭐 이런 애들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찰스강까지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그걸 봐, 조정 경기 하는 거를. 거기도 폭이 좀 좁아가지고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다시 한다면 우리도 한강 주변으로 그런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이 폭이 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한강에다가 바지선으로 떠있는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 경기를 한강 한복판에서 한다든지 멋있는 경기장을 플로팅으로 다 띄워놓고 경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플로팅 되어 있던 경기장들을 지방으로 옮기죠. 섬진강에 하나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지방에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환경단체에서 엄청 반대를 하시겠지만은 뭐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도 해체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부산 앞바다에다 띄워놓고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한다면은 한강 폭이 넓은 걸 이용해서 뭐 약간 잘 쓰면 좋지 않을까. 한강 시민공원도 적절하게 이용하고. 저는 당연히 에펠탑이죠. 네, 에펠탑이 진짜 저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길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의미로 보나 되게 깊이가 있는 건축인 것 같거든요. 그 혁신적이라든지 우리가 사실은 에펠탑이 없었다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철골 구조로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에펠탑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저걸로 건물을 지어도 고층 건물 지을 수 있겠구나,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그게 현재 20세기의 모든 고층 건물의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리티는 에펠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철을 적극적으로 고층 건물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는 그런 건물이죠. 여러분들이 이 파리 이 올림픽 경기를 보시면은 지금 만들어지는 경기장의 위치들이 다 아주 역사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파리 지도를 한번 보시고서 이게 어느 정도 지점에 있는 건지를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도시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지점 중요하고 어디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그 위치들이 다 이렇게 점적으로, 저는 그게 이제 별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로케이션들이 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봤을 때의 에펠탑의 모습이구나, 이거는 콩코르드 광장은 어디 있고 그 옆에 루브르 궁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전체 지도를, 파리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경기를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그 경기장 건물들에 대해서 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밤잠 설치면서 많은 경기를 보실 텐데, 이제 보실 때 경기뿐만 아니고 파리라는 도시의 컨텍스트와 건축물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